커브길 시작 지점에는 안전지대 폭이 넓어 여유 있게 회전을 하게 된답니다. 하지만 커브길을 돌아서는 순간 계속해서 넓을 줄 알았던 그 안전지대 폭이 급격히 좁아져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장당 삼거리를 찾은 교통사고 감정사 역시 같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저 차들 보면 차들이 왼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곳의 잦은 사고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요. 원래 메인 도로는 저쪽이에요. 저기 교차로 구간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 했는데 그거를 넓혀버리고 하면서 이 포장이 좀 진하게 돼 있는 부분 있죠. 네. 거기서부터 이게 도로 선형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고 보니 장당 삼거리에는 여러 번의 도로 정비를 하면서 도로 폭을 좁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여차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내가 생각했던 운전하면서 보는 느낌보다 훨씬 더 위험한 구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그걸 느끼는 순간은 이미 사고에 빠져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조건의 도로인 거죠. 아무래도 운전자들에게는 좁아진 도로 폭만큼 커브가 더 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도로교통공단의 도움으로 장당 삼거리 사고 다발 지역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해당 길을 주행하기만 해도 도로에 대한 정보가 차량에 설치된 레이더로 수집되는 안전점검 차량, 노면의 경사나 커브의 정도, 도로 장애의 요인이 자동으로 수치화되는데요. 과학적인 데이터는 장당 삼거리 연쇄 사고의 원인에 대해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요? 지금 보시면은 곡선 구간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곡선 반경 같은 경우가 작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차량이 과속을 하게 되면 회전 반경이 커지게 되다 보니까 그 가드레일이나 이런 충격 사고 등이 차로 이탈에 의한 충격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는 구간으로 분석이 좀 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이 구간이 커브가 급하답니다. 따라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거나 뒤따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걸로 보인다는데요. 그렇다면 장당 삼거리 연쇄 사고는 지형과 과속의 조합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던 걸까요? 하지만 장당 삼거리에서 사고를 경험했다는 정지인 씨는 문제가 그뿐만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가속은 아니죠. 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가속을 만약에 제가 했다 그러면 차는 뒤집어졌어요. 20년 넘게 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 없이 한 번 나 혼자서 이렇게 사고 났지 진짜 사고. 무슨 내가 무슨 조름 운전한 것도 아니고. 비가 촉촉히 내린 그날은 지난 8월 29일. 비가 약간 오고 비가 좀 그치는 상태인데 핸들을 틀잖아요. 코너 싹 돌아가잖아. 근데 뒤가 벌써 미끄러지더라고요. 하루 2번씩 오가는 도로 위에서 어이없는 사고가 났답니다. 사고의 이유는 바로 이것. 물기 되면 이게 썰매장이야, 썰매장. 이게 무슨 제동이냐, 이게 미끄럼 방지냐고. 유리판에다 물 뿌리면 다 미끄러지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라고. 미끄럼 방지 포장 도로가 제 기능을 못해 비만 오면 썰매장으로 변해버린답니다. 운전자는 손 쓸 방법도 없이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는데요. 그러고 보니 송근설 씨가 사고 났던 그날도 가랑비가 내린 뒤였습니다. 기름 발라놓은 것 같은 거 스키 타는 기분? 2011년 사망사고가 났던 그날 역시 비가 왔었다는데요.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린 주변 견인업체에서 놀라운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검은 부분 있죠? 네네. 이게 공사된 부분이거든요. 다시 이제 도로를 재포장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많이 미끄러지더라고요. 특히 그리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이면 많을 때는 뭐 3건도 되고 밤에도 많이 나고. 비가 오면 더 자주 벌어진다는 사고. 그 지점은 미끄럼 방지 포장을 지나는 지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장당 삼거리 괴담은 급한 커브길과 비만 오면 미끄러지는 도로 포장 상태가 만들어낸 오싹한 합작품이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사고를 줄일 수는 없는 걸까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찾아가 장당 삼거리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